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한번 요래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부대 2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먼저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서 장관은 신병 문진소부터 시작해 신병들이 격리 중에 사용하는 샤워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급식 제공 실태를 포함한 생활 여건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곧 수료를 앞둔 신병들의 생활관도 방문해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서 장관은 GOP로 이동해 군사대비 태세와 격오지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되 부대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방안들을 적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2군수지원여단 흑룡대대 장병들이 민간 화물 차량의 불이나 화재 진압한 선행이 알려져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줬습니다. 출장 후 부대로 복귀하던 이 군수지원여단 장병들. 불이 난 민간 화물 차량을 발견하자 신속히 차에서 내려 소화기를 꺼내들고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화재. 장병들은 즉시 부대 소방차 출동을 요청했고 부대 소방차는 금방 도착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든 육군 2군수지원여단 나영진 대위와 박종함 상사. 춘천소방서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춘천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공군회관에서 2021년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군의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간군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 첫날엔 개회식과 무인항공기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일차인 12일에 진행된 민군협력 소요 발전 세미나에선 두 방산업체가 항공우주 발전과 관련된 신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인 13일엔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와 열린우주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약 43만 8천 회분인데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에게 접종되고 있는데요. 이번 화이자 백신 역시 접종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은 지난 13일에 전국 예방접종센터로 수송됐습니다. 화이자가 전국으로 배송된 날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격리장병들을 위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병들의 휴가 비율 확대와 격리시설 개선, 격리장병 급식 지원 개선과 인권 방역 등 격리장병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자 속풀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진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슬기로운 격리장병 생활입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나기 위한 군의 노력인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격리 생활 동안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어떻게 개선됐을까요? 먼저 순한 맛입니다. 자, 첫 번째, 군 급식 문제죠. 군 급식 문제인데 지난 5월 7일에 요거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각 군 지휘관 180여 명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연 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가 장병의 예방적 격리 과정에서 급식과 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한 회의입니다. 자, 의식주의 가장 첫 번째, 먹는 거다. 자, 근데 이게 눈에 띄는 결과가 또 있었어요. 급식비를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죠? 네, 내년 장병 1인 급식비를 올해 대비 19.5% 인상하는 안을 기획재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병 1인 급식비는 올해보다 1,700원 오른 1,500원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또 뭐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들도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급식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네.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인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일명 고기 반찬들도 10% 증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대별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 운영 부식비도 하반기부터 1인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합니다. 모든 급식은 따뜻한 온식을 바탕으로 간부 지휘하에 배식이 이루어집니다. 1인당 100원이 올랐다. 네, 잖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100원인 건데 네, 이게 전 군을 이제 통칭을 하면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다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부대별 재량으로 구입하는 비상부식 같은 경우도 종류가 사실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병들이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 대체식을 활용하자는 건데 참치캔, 곰탕, 짜장과 카레 소스들을 부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군대에 부는 구매 대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구매 대행 무슨 얘기죠? 네, 구매 대행은 장병들이 격리 기간에 매점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로 PX 물품을 구매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말하자면 구매 대행인 PX 이용 도우미 제도인 겁니다. PX 이용 도우미 제도. 그러니까 격리하고 있으니까 PX를 못 가니까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네. 그럼 격리 장병들 이거 또 어떻게 활용을 하죠? 네, 방법을 가장 먼저 알아야겠죠. 바로 휴대폰 메신저로 PX에서 사고 싶은 품목을 주문하는 건데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해당 물품들을 격리병사가 급식 배식을 받을 때 함께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장병들은 부실한 군 급식을 먹더라도 추가로 PX에서 간식을 사 먹으면서 또 허기를 달랠 수가 있었는데 격리 장병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런 점들을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후임병들이 갖다 주려나요? 또 뭐 PX 병들이 새로운 갖다 주려나? 구조리가 생기지 않게 간부들이 네. 잘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네. 자, 군대의 이색 풍경입니다. 배달 음식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왔어요. 푸드트럭 얘기도 있네요. 이거 뭐죠? 확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네, 푸드트럭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신세계 장병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 제공과 배달 음식, 푸드트럭 등 급식 혁신 사업도 확대됩니다. 현행 월 1회 제공되는 브런치를 주 1회로 늘리고 배달 음식 등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 검토합니다. 야, 배달 음식도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된다. 사실 부대에서 배달 음식 시키지 말라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당직 근무를 설 때 알았는데 네. 이거를 배달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식중독이라거나 부대 내에 이제 발병할 수 그렇죠. 있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네. 네. 요것도 관리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자, 또 다음 문제인데 네. 조식 뷔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 물론 그렇죠. 이제 뭐 특급 호텔급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조식은 급식률이 낮은 식사 시간인데 바로 여기에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과일 등이나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른바 간편 뷔페식 조식인데 조만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한번 궁금하네요. 네. 시범적으로 어떻게 도입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에 빵식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된장국에 밥, 김치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네.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에 취사병이 이끄는 군 식당뿐만 아니라 민간 식당도 운영을 하는 것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확대가 됩니다.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 위탁 사업인데요. 올해 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각 군 신병 훈련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뭐 격리 중이라면 건강한 식사는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방역을 위한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진한 맛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단체 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개념인가 싶기도 한데 단체 휴가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게 뭐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뭐 보면서 또 인사병가로서 또 되게 획기적인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체 휴가를 쓰면 병사들이 휴가 복귀 후에도 평소 지내던 생활관에서 단체로 격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국방부는 지난 10일부터 중대와 소대 등 건재 단위별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전체 부대원 중 20%였던 휴가자 비율을 최대 35%까지 늘렸습니다. 예시로 큰 한 개 대대 인원수가 500여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0명 안팎인 예하 한 개 중대원 전체가 휴가를 동시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슬기로운 이제 격리라고 하는 거가 어떤 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육군 병영생활관은 한 개 중대가 생활관 건물 한 층을 사용합니다. 중대 단위로 단체 휴가를 다녀올 경우엔 급하게 임시시설을 마련하는 대신 생활관 자체를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장병들 입장에서 편할까요, 이게? 네, 뭐 장병들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장병들 입장에서도 부실한 임시 시설에 머무는 것보다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체 휴가는 부대별 여건과 개인 휴가 기본권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격리 장병들은 모바일 점호 방식을 이용해 간편성을 보강한 것도 곧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에 더불어서 보다 더 나은 격리 시설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재단이 휴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시설이 가능한 격리 장소를 부대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부대 휴가 복귀자는 대대급 상급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지원합니다. 자, 대대급 상급 부대에서 소규모 부대 휴가 복귀자에 대한 격리 시설을 지원한다까지 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사실 1인 격리 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밀접 접촉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떡하나요? 네, 1인 격리 시설, 확진자가 발생해서 밀접 접촉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로 시설 확보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 사유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필요 시에는 민간 격리 시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샤워장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도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확보도 시급한데요. 네, 맞습니다. 격리 시설의 샤워 컨테이너나 이동식 화장실, 5개 세면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훈련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에도 다양한 설문조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 방역 지침 이행 간 불편 사항과 인권 침해 요소는 수시로 개선을 합니다. 네, 자 집단 휴가 말 그대로 새롭게 도입된 거다 보니까 현명하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운맛 만나봅니다. 자, 군내 격리 장병들이 늘어나면서 과잉 방역이라고 하는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장병들의 마음을 읽는 방식 등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군대판 고발 앱을 만드는 건데 휴대전화를 군내 소통의 일환으로 발전을 시켜서 쓰자는 겁니다. 병영 제도의 개선이나 공익 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데 장병들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신상 공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쓸 때가 또 있거든요. 고충 상담이 또 이어져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떡합니까? 네,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고충 상담이나 심리적 위기 상황 등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즉각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요. 범죄와 부패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는 국방 헬프콜을 통해 고충 처리가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군 정책부서가 즉각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활발한데요. 2019년에는 4만 9천 건, 지난해에는 5만 8천 건이 신고가 됐고요. 지난해에는 자살위기 긴급구조도 28건이나 있었습니다. 자, 사실 새롭게 시작되는 생활이잖아요. 군 생활 자체가. 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학교생활과는 다르게 정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 신병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병 훈련 중에 특히나 외로움, 힘듦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건데 이에 대한 다양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신병 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렇죠. 입영 초기 훈련병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들의 생활 모습과 일과 등 다양한 소통 창구로 공개됩니다. 각 군별 홈페이지와 SNS 등인데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식 도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군대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권과 방역이라고 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슬기로운 격리 생활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권, 방역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내 백신 접종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4월 28일부로 시행 중인 30세 이상 장병들이 13만 2천 명이 접종이 됐고요. 이미 지난 6일자로 접종 동의자의 80.6%가 접종 완료했습니다. 또 30세 미만 장병들은 오늘 6월 중에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자, 접종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고 이번에는 추후 관리와 준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꼭 필요한 부분이죠. 30세 이상 장병들은 질병청과 국군 의무사령부, 각군본부가 연결된 이상반응 전담팀을 통해서 이상반응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0세 미만 장병들은 다음 달 접종 시행을 위해서 접종 대상자와 동의자 확인, 접종 기간별 계획 작성과 의료용 냉장고 준비 등 필요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접종 후 휴식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더 나은 방역 전선을 만들기 위한 군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밀리터리 카페. 자, 지난 국방뉴스에서 보도됐던 육군 8군단의 천사 트럭 소식으로 준비해봤는데
보도되지 않았던 아까운 영상들, 일명 비하인드 컷들만 모아서 취재 기자가 직접 한번 편집해봤습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용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다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카페를 이동시켜서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용사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또 위로가 되고 군 생활에 좀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 효과도 높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번호판 보시면 이제 186 1004번인데요. 이 카페 트럭이 하는 기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번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대에서 흔쾌히 1004번을 사용하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천사 트럭이 이제 우리 군단 내 격오질 곳곳을 다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직 못 가본 격오지가 많은데 저희 군정부에서 부지런히 이 차량과 함께 모든 소초를 또 격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장병들 교육하고 또 입문하면서 군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의 특수작전 훈련입니다. 자세한 말씀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오랜만에 훈련 다녀왔어요. 그렇죠. 특전사 흑표부대의 특수작전 훈련. 네. 이름만 들어도 특수작전 훈련이다. 상당히 관심 많이 가는데. 네, 네. 제가 특전사 훈련은 항상 긴장감이 흐르고 박진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특전사 흑표부대에서 진행한 훈련입니다. 특전사 장병들이 1년에 한 번 내륙 전술 훈련을 하는데 수많은 훈련 중에 한 훈련을 찾아가서 취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 기자의 비밀수첩 오늘 13번째 장입니다. 풀어주시죠. 네, 비밀수첩 13번째 장 취재한 내용을 먼저 육하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특전사 흑표부대입니다. 언제 했냐? 지난 5월 11일에 제가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폐 건물에서 실전적으로 진행이 된 훈련인데 특수작전 훈련을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특수작전 훈련 자체가 이제 결국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먼저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인 건데 네.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봤고 폐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폐건물. 네, 폐건물. 좀 훈련 장소가 뭐 훈련장이 아닌 폐건물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이번이 폐건물에서 훈련을 진행한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건물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폐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꽤 규모가 있었습니다. 3층 높이에 내부에는 강당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실, 세면장, 수많은 격실이 갖춰져 있었는데 실제 사람들이 사용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가지 훈련장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훈련장이 됐습니다. 자, 폐건물에서 진행된 특수작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사실 특전사 장병들이니까 당연히 특수작전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겠죠. 네. 하겠는데 이 명칭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상당히. 네, 그렇죠. 네, 저도- 구체적으로 좀. 네, 근데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좀 네. 현장에서 취재를 진행한 사람으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작전인지 세부적으로 어떤 목적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또 특수전부대 기능이나 전략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대 측과 협의된 사항 그리고 사전에 승인된 사항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가는 내용들은 다 군사 보안의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특수작전 훈련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폐건물 있잖아요. 또 이 건물에는 적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훈련은 시작됐습니다. 육하원 측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훈련은 적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헬기를 이용한 공중 침투로 산악 지형을 극복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날 훈련에는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한 개 지역대가 3개의 기능으로 나눠져서 작전은 시작이 됩니다. 건물 옥상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조와 건물 외부에서 1층으로 진입하는 조, 그리고 적 증원부대나 내부에서 도주하는 적을 막기 위한 건물을 봉쇄하는 조까지 이렇게 3개의 기능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훈련 자체가 사실 해질녘부터 네. 야간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렇죠. 해질녘, 그러니까 황혼이죠. 제가 취재를 진행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작전팀이 건물로 들어가고 3분이 채 안 된 시간에 해가 다 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흑표부대의 작전은 해가 넘어가는 초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준비됐었다는 것을 시작과 동시에 제가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은밀 침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시간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아, 네. 네. 이제 우울한 줄 알아가지고. 외국의 내용인데 네. 그 해질녘쯤 되면은 저쪽에 언덕 위에 있는 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간다. 아. 그래서 개늑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드라마 제목도 있었고. 어, 자, 이건 네. 뭐 여담이고요. 네. 자, 장비를 보니까 야간 감시 장비들도 보이고 사실상 완전하게 이제 야간 작전을 준비하고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반가운 장비가 또 있었는데 아크부대 18진 파병전 훈련에서 우리가 먼저 봤던 거. 네. 그거 말하는 거. 네, 맞습니다. 사한식 야간 투시경 저도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또 써보니까 역시 잘 보였습니다. 역시. 네, 어두운 상황에서 작전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죠. 야간 작전을 위한 장비는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부터 레이저 표적 지시기까지 뭐 워리어 플랫폼으로 보기만 했던 장비들을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또 이 장비들은 어두운 야간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장비를 사용하는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또 믿을 만한 장비고 효과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어떤 네. 내용인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게 언젠가는 또 공개가 될 수도 있을까 싶네요. 있겠죠, 언젠가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보안상. 자, 이 훈련 사실 훈련이 아니고 평가도 했던 부대라면서요? 평가 부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좀 뭐 그런 점이 뭐 지역대 전술훈련 평가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그런 점이 조금은 이제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작전 과정에는 평가관이 따라다니면서 대원들의 행동이 전술적인지 아닌지 작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재밌는 게 네. 있습니다. 또 저는 처음에 평가관을 보고 작전 팀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왜 그랬냐면은 또 평가관이 야간 감시 장비를 또 사한식 야간 감시 장비를 평가관도? 네, 착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간 작전이다 보니까 작전팀을 보기 위한 감시 장비까지 또 이런 평가관에게 또 지급이 되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평가관이 또 사안까지 쓰고 할 정도면 상당히 평가가 구체적으로 됐다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자, 어떤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던가요? 네, 뭐 그래서 사실상 뭐 취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대원들은 계획된 야간 작전대로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뉴스가 또 영상 매체다 보니까 또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야간 감시 장비는 정말 작은 빛도 증폭시키는 원리여서 저희가 촬영을 할 때면 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훈련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카메라에 야간 모드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야간 모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야간 모드 자체가 적외선 빛을 카메라로 쏘면서 그 빛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그런 야간 감시 장비가 워낙 고성능이어서 작전팀에게 있어서는 적외선 불빛까지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는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취재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 평가받는 그분들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원픽 한번 나와야죠. 네, 뭐 사실상 원픽 뭐 이미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폐건물.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훈련을 가장 실전처럼 만들어준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픽은 폐건물로 제가 골랐습니다. 무섭진 않았나요? 폐건물 들어갔을 때? 뭐 건물 분위기 자체가 조금 그쵸, 무섭긴 한데, 음산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일단 뭐 저를 지켜줄 특전사분들이 뭐 수십 명씩 그쵸.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네. 사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네. 무섭진 않고 또 훈련장 분위기 자체가 네. 엄청 시끄럽고 총소리 이렇게 뭐 이제 총 쏘는 그런 소리와 뭐 소리 지르는 소리, 서로 대화하는 소리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막 되게 박진감 넘치고 긴장이 됐지 뭐 무섭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많이. 오히려 그런
별것 아닌 거에는 관심 가져줄 그런 네. 시간 따위는 없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자 훈싸사훈입니다. 훈싸싸훈. 네. 어떤 내용입니까?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한다. 모든 훈련은 실전처럼. 군인들은 뭐 정말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번에 제가 취재한 흑표 부대 훈련이 이 말에 가장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줄임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훈싸싸훈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한다까지 알차게 들어봤는데, 자, 오늘 국방 매거진이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 종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계획은 사실 실행을 위한 전 단계죠. 어떤 계획이든 올바른 실행으로 옮겨져야 제대로 된 계획이다로 역사에 남겨질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장병들 누군가의 아들이고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죠.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국방부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해 오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